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증시 보셨나요? 코스피가 무려 3.8%나 폭락하면서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장 시작부터 심상치 않더니 오후 들어서는 낙폭이 더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만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3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쏟아부었습니다. 과연 이게 용감한 저가 매수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물타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11월 14일 코스피 대폭락의 모든 것을 데이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월 14일 시장 상황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59.06포인트 무려 3.81%나 하락한 4,011.5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은 어땠냐고요? 오전 9시 코스피는 2.61% 하락한 4,061.91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좀 빠지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많았을 텐데요. 문제는 오후였습니다. 오전 내내 2%대 하락세를 유지하던 지수가 점심시간 이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25분경에는 3.32%까지 빠지면서 4,030선이 위태로웠고 결국 장 마감에는 4,000선마저 무너지며 4,011.57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지수도 2.23% 하락한 897.9로 마감하면서 9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도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팔고 누가 샀을까요? 어제 가장 큰 이슈 바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숫자로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2조 3,667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9,00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3조 2,33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조 2천억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다 받아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3조 원을 넘게 순매수한 건 무려 2021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4년 6개월 만의 일이에요. 2021년 5월이라면 어떤 시기였냐고요? 바로 코스피가 3,200선에서 등락하며 역대의 최고점을 찍던 시기였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개인 매수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죠? 동학개미의 귀환인가? 아니면 불나방인가? 시장에서는 이 질문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500억 원 가까이 매도했지만 개인이 3,821억 원을 순매수하며 물량을 흡수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폭락한 걸까요? 어제 코스피 폭락의 원인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 약세입니다. 모든 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2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고 그 여파가 아시아 시장으로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경기는 여전히 불안하고 돈은 계속 비싸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불안해졌고 위험 자산인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AI 고평가 우려입니다. 요즘 시장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이죠. 그런데 AI 주식들이 너무 올랐다, 거품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변동성, 금리 동결 우려, AI 고평가라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AI 고평가 논란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우려를 먼저 반영하며 대규모 매도에 나섰던 거죠. 세 번째, 반도체 업황 악화 우려입니다. 결정타는 일본에서 날아왔습니다. 세계 3위 낸드플래시 업체인 일본 키옥시아가 실적 충격, 이른바 어닝쇼크를 발표했습니다. 키옥시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판게아 펀드를 통해 키옥시아의 최대주주입니다. 키옥시아 실적이 나쁘다는 건 반도체 업황 전체가 안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악재 콤보를 이루면서 코스피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럼 개별 종목은 어땠을까요? 먼저 반도체주입니다. 말 그대로 대학살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총일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25% 하락했습니다. 신만전자가 붕괴했죠. SK하이닉스는 8.50%나 급락했습니다. 60만닉스도 무너졌어요. SK스퀘어도 9.89% 급락하며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전기, 전자 업종 전체가 5% 이상 하락했고 기계, 장비, 증권도 4%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빠진 건 아닙니다. 조선주에는 훈풍이 불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공식 승인됐고
미국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3점 17% 올랐고요. 대한조선은 4점 31% 상승했습니다. HD현대미포도 3점 36% 올랐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테마가 있으면 오른다. 이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환율도 요동쳤습니다. 장 시작 전 원 달러 환율은 1,471원 9전으로 개장했고 장 초반에는 1,474원 9전까지 급등했습니다. 1,480원도 뚫릴 거라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했죠. 그런데 정부가 나섰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을 모두 소집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죠. 환율 불안정이 지속되면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서 대처하겠다. 이른바 구두 개입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환율이 장중 20원 넘게 급락하면서 1,4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심스럽습니다.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효과가 얼마나 갈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 먼저 단기 전망입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지표 발표, 연준 금리 정책, AI 거품 논란, 환율 불안.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주의할 점은 뭘까요? 첫째, 무리한 물타기는 금물입니다. 개인이 3조를 샀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둘째,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하세요.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세요. 셋째,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을 선택하세요. 테마주보다는 실적이 좋은 기업을 고르세요. 넷째, 환율 리스크를 체크하세요. 수출주라면 환율 영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 폭락의 원인과 대응 전략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황 분석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